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와 C 프로그램의 관계를 배웠어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고, 이렇게 작성한 고급 언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바로 이해하는 기계어로 번역해야만 하는데, 번역은 누가? 그렇죠. 컴파일러가 해줬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성하기까지는 프로그램 속을 기어다니는 버그를 잡는 디버깅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대학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틀렸을 때 자꾸 선생님한테 버그를 잡아달라고 해요. 알고리즘은 본인이 짰는데 말이에요. 힘들지만 스스로 버그를 잡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없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잘 하리라 믿을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램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낱낱이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변수, 상수, 대인문, 선언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인문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둘이가 오늘 체육 수업이 있어서 체육복을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이 체육복을 어떤 가방에 넣어서 가야 할까요? 커다란 여행 가방에? 아니면 체육복 크기에 맞는 쇼핑백이나 보조 가방에? 그래요. 둘이는 체육복 크기에 가장 적당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가방에 해당하는 변수인데요.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럼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가 체육복을 가방에 넣으려면 접어서 손으로 가방 안에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C 프로그램에서는 대인문을 이용해서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인문을 사용하려면 1, 2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이에게 쇼핑백 가방이 없었다면 체육복을 넣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 변수로 사용할 기억 장소가 없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펜션을 미리 예약해 두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변수 선언하는 부분은 펜션을 예약해 두는 것처럼 age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age를 위한 메모리 기억 공간을 할당받는 것을 변수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언부터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여기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면 15라는 값을 age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대입해 주세요, 할당해 주세요. 대입문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확한 C 구문을 알아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메인 함수에서 오늘 소개할 내용을 모두 포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헤더 부분, 다음엔 중괄호 안에 메인의 본체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본체 부분은 변수 선언부와 데이터 처리부로 나눠지는데요. 변수 선언 부분은 이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C의 명령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두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문장에는 문장 끝에 점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세미콜론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세미콜론이 쳐진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맨 먼저 int 선언문을 보게 되면 주기억 장치의 일부가
width, height, area를 위해서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펜션을 예약해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 세 변수에 대입문을 통해서 값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대입문이네요. 10이라는 값을 width에 저장하시오가 되고 이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현재 width 메모리 안에 10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입문 5를 height에 넣으라니까 height의 값이 5가 되겠고 그 다음 대입문장 현재 width에는 10이 저장되어 있고 height에는 5가 저장이 되어 있죠. 10과 5를 곱하면 50, 이 50을 어디에? area에 넣게 되니까 area에는 최종적으로 50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느낌이 오나요? 폭이 10이고 높이가 5인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area에는 가로 10, 세로 5인 직사각형의 면적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컴퓨터 본체한 메모리 칩 어딘가에 이 50이 들어있긴 한데 우리는 알 수 없겠죠. 혹시 컴퓨터 본체안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뜯어보면 엄청 실망할 거예요. 무언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선이랑 이상한 납땜 자국만 있고 꼭 고물들을 모아둔 것 같을 테니까요. 메모리를 손으로 뜯어본들 잘못하면 찌찌직 전기만 타지 값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면적 50 이렇게 음성으로 말해주든지 프린터로 찍찍찍 찍혀 나오든지 아니면 모니터로 글자가 표시되든지 해야 우리한테 도움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인 이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모니터에 글자가 표시된답니다. 우리는 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아, 면적이 5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printf의 자세한 방법은 다음 수업 때 배울 거고 오늘은 printf를 이용하면 모니터로 출력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속 진행할게요. 그 다음엔 return 0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메인 함수 실행을 끝내라는 뜻이라고 이전 수업 때 배웠죠. 왜 뒤에 0을 쓰는지는 한참 뒤에 알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외워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 실행도 끝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변수를 할당받아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덧셈, 뺄셈과 같은 계산을 통해서 다른 값으로 수정해 가면서 결국에는 변수에 원하는 결과값이 저장되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과정과도 매우 유사하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쉽다고 생각해야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찾아볼까요? 메인 함수 정의하는 부분, 변수 서는 부분, 대입문. 이 대입문 안에는 10이라는 상수, width라는 변수,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 호출문. 이것 아주 중요한 건데 나 대신에 어떤 일을 해주길 요청할 때 함수 호출문을 사용합니다. 모니터로 출력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printf 함수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문은 실행 순서를 바꾸는 문장인데요. return 0 문장을 만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갑자기 끝나버리죠. 이 많은 것 중에 이 시간에 배울 것은 상수, 변수, 대입문, 선언문입니다. 우선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 볼게요. 상수는 데이터 값 자체로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해요. 둘이의 체육복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숫자 15,
언제나 15지 이것이 3이 된다거나 8이 될 수 없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 그 자체를 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변수는 이런 상수를 저장하는 기억 공간이 변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저장하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값이 달라지니까 변하는 값 variable, 변수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배운 대입문이죠. 대입문의 형식은 그림과 같아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등호 기호를 C 언어에서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한답니다. 의미가 틀리니까 꼭 주의해서 기억하기 바래요. 대입문의 실행 순서는 반드시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하면 한 개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 결과값을 대입 연산자 왼쪽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어사인먼트는 대입, 저장, 할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사용되는데 이 강좌에서는 대입이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대입문은 반드시 대입 연산자 왼쪽에 변수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15는 Ag라고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세 문장을 차례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Ag에 15를 집어넣으라는 대입문이죠. Ag 변수에 15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15와 1을 더해서 Ag에 집어넣으라니까 16을 Ag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Ag 변수에는 15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대입문을 실행하면 이전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 16으로 바뀌겠습니다. 왜 변수라고 한다고요? 값이 자꾸 변하니까 변수라고 한다. 자, 마지막 대입문 Ag 플러스 1인데 이 A라는 변수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나타났을 때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합니다. 현재 Ag에 16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16과 1을 더하면 17이 되고 이 17을 어디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sum 변수에 저장하겠어요. 자, 대입 연산자 왼쪽 편의 변수가 나타나느냐 오른쪽 편의 변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고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을 때는 기억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17이 어디에? sum 기억 장소에 저장되니까 sum 기억 장소는 여기 이곳에 17이 저장되겠네요. 지금부터는 C 언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C 언어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자료를 다루는데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로 2100-5가 해당하겠어요. 실수는 반드시 소수점이 있는 숫자예요. 3.14, 0.2, 0.2 아닌가? 그래요. C 언어에서는 0.2라고 사용해도 되지만 0을 빼고 점만 붙여서 0.2 또는 4점 이렇게도 씁니다. 점이 없으면 정수, 점이 붙으면 실수. 그리고 문자 자료도 취급하는데 문자 상수일 때는 앞뒤로 반드시 작은 따옴표 붙여야 해요. A만 있다면 변수가 되는데 작은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문자 상수가 되고 그냥 1만 적으면 정수가 되는데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문자 1이 되고 다음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를 모아둔 건데 앞뒤로 큰 따옴표로 붙여줍니다. C 언어, F, 한은 뭔가 이상하죠? 글자 하나인데 왜 문자열이라고 하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아주 위대한 한글을 만들어 주셨죠? 한글 한자는
최소 2바이트가 있어야 컴퓨터에서 표현이 돼요. 그 말은 문자는 1바이트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한글 한자는 절대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트가 어떤 단위인지는 심화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C 언어에서는 자료 종류마다 이름을 정해 두었는데 이를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해요. 문자는 캐릭터의 CHAR, 줄여서 차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수는 인티저의 INT, int. 그리고 실수는 실수인가? 좀 별나죠 이름이? 너블인데 원래 실수는 float라는 자료형 이름이 있어요. 이거의 메모리 2배를 차지한다 라고 해서 너블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좀 별나죠?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형 3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도 방금 설명한 float, unsigned int 등 되게 많아요. 이것은 심화에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캐릭터, 인티저, 더블 3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료형마다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가 다른데요. 좀 전에 바이트란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그냥 기억 공간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자는 1바이트를 차지해요. 정수는 4바이트를 차지해요. 실수는 무려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 우리가 펜션에 놀러를 갈 때 가족수가 작다면 작은 곳에, 가족수가 많으면 큰 곳을 예약해서 가죠. 그래야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기억 공간을 할당받는 것인데 앞에 얼마만큼의 기억 공간이 필요한지 이 자료형 이름으로 표현을 해줘요. 나 문자 1개 저장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차라고 적었죠? 1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할당되겠고 average 나는 실수값 저장할 거야. 너블이라고 적었으니까 8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변수 선언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렇다면 C 언어에는 왜 이렇게 많은 자료형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수는 실수로 표현할 수 있죠. 2는 2.0으로. 자, 여러분이 집에서 라면을 먹어야 해요. 어떤 냄비에 끓여서 먹을까요? 작은 양은 냄비에, 아주 큰 솥에? 라면의 개수에 맞게 가장 적절한 냄비를 골라서 먹겠죠.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절한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형을 제공하는 거예요. 나이 1000개를 정수형 변수에 저장한다면 1000 곱하기 4바이트 총 4000바이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이를 W형 변수에 저장한다면 8을 곱해야 되니까 무려 8000바이트, 2배의 기억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몇 살이야 물었을 때 13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13.5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20살 2개월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나이를 정수형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W형 변수에 사용해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죠. 우리는 실수를 십진수로 사용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모두 이진수로 변환이 되어야 해요. 정수 부분은 정확하게 이진수, 십진수 왔다 갔다 변환이 되는데 소수 부분은 오차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0.1을 10번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이 아니라 0.999999999가 됩니다. 그러나 출력을 했을 때는 1이라고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소수는 이처럼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실수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수만으로 기억 공간도 아끼고 오차도 발생하지 않고 이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골라서 많은 자료형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많은 자료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식별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identifier, 뭔가를 구분해 주는 것,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양은 냄비, 이 아이는 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누군가를, 무언가를 구분해서 지칭할 수 있죠.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변수, 어떤 함수, 어떤 배열, 구분해 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식별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수를 쓰고 싶다면 그 많은 변수 중 누구 ag 변수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사용해 주는데 이것을 총칭으로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식별자 비슷한 것으로 예약어가 있는데요. reserved word 또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단어, 그래요. 자, 여기 int 우리 앞에서 자료형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C 언어가 이건 내 거야. 내가 정수형 자료 이름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프로그래머 너가 변수명으로 쓸 수 없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약어, 캐릭터, 플로트, 더블 앞에서 금방 들은 적 있죠. 이 외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약어는 프로그래머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printf 함수 이름? 이 이름은 예약어일까요? 아니요. 라이브러리 함수,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예약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별자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식별자로 사용하는 순간 더 이상 모니터로 무언가를 출력하는 함수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별자로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대부분이 앞에는 성, 뒤에는 이름 두 글자가 붙죠? 홍길동 이렇게요. 프로그램에서 식별자도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0에서 9, 그리고 한글. 그런데 특수문자는 쓸 수가 없어요. 누구만 빼고 언더스코어 밑줄만 빼고 특수문자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my 빼기 ag 이것은 뺄셈 연산자로 인식을 하고요. you and I 너와 나 의미는 너무 좋은데 이 ampersand라는 특수문자가 들어갔죠? 변수명으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니까 ag와 첫 글자가 대문자인 ag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첫 글자는 절대로 숫자일 수가 없어요. first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서 줄여서 쓸 수 있죠. 1st 첫 글자가 1이죠. 변수명 안 돼요. second에 end 역시 변수명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는 많이 써요. 나이가 여러 개 있다면 age 1, age 2, age 3 이렇게 변수명 끝에는 1, 2, 3 숫자를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첫 글자만 숫자가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빈칸을 띄우게 되면 컴파일러가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앞에서 얘기했죠. int, C 언어에서 내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것. 그리고 변수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변수 길이를 20자, 30자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보통 10자보다 작거나 할 수 없으면 10자 넘게까지는 쓰는데 20자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0 이상 버전에서는 특수문자 $도 사용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쓰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좋겠고 무엇? 특수문자는 underscore 하나만 가능하다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혼자서 조용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히 퀴즈 풀어볼게요. 서로 맞는 것끼리 손을 연결해 볼까요? 문자는 tr, 정수는 int, 실수는 double, int는 소수점이 없는 것, double은 소수점이 있는 것. 캐릭터는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됐죠?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공표, 꼬표 표시해 볼까요? me at home, at이라는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죠? 4th, 변수명은 첫 글자가 숫자일 수 없다. average, 아주 좋은 변수명이죠? 딱 봐도 평균을 저장할 변수명 같아요. your name, 중간의 빼기 글자 잘못된 거죠? my name, 중간에 underscore 밑줄 가능한 거죠? 그리고 double, double은 뭐더라? 실수형 자료형 이름이죠. 예약어니까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음 문장에 빈칸 채워볼까요? 대인문은 어디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문이다? 변수. 그렇죠? A 변수의 2배 값을 B에 저장하는 대인문, B에 저장하는 거니까 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 B가 오게 되고 대인연산자 뒤에 뭐가 온다? A 변수의 2배 값, A 곱하기 2, A 더하기 2 또는 A 더하기 2가 아니라 A 더하기 A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겠네요. 대인문은 오른쪽 식을 계산해서 왼쪽 변수에 넣는 것.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신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합치면 총 며칠이 되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변수, 여름방학 일수 summer, 일수는 정수값이죠. int형으로 선언. 그럼 겨울방학 일은 winter, 역시 정수형 값이니까 int형 변수로 선언. 두 개의 총 방학일 sum에 구할 건데 역시 정수형 변수로 선언했겠고 합계는 summer와 winter 두 개를 더해서 대입하면 sum이 구해지겠죠. 이 과정을 순서도로 표현해 본다면 summer, winter, sum 우리 C 언어에서는 선언부터 해야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방학 일수, 겨울방학 일수를 알아야지 두 개를 더해서 sum을 구할 수 있겠고 sum을 구해야지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이 순서도를 이제 C 코드로 코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는 맨 먼저 앞에 뭐가 필요했죠? 전처리기 지시가 필요했죠. 누구 때문에? printf 함수 때문에.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 stdio.h.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자꾸 studio studio.h라고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찍고 우리 C 언어에서는 스탠다드 stdio.h입니다. 다음, 자,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날짜는 몽땅 정수형, 그러니까 int 예약어가 오게 되겠고 summer에 28을 집어넣으려면 대인문, winter에 38을 넣으려면 대인문. 그 다음 합을 구하는데 이 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역시 대입문.
두 개를 더해서 왼쪽 변수에 저장하죠. sum을 출력하려면 printf. 이 printf 함수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끝내야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죠. 메인 함수를 끝낼 때는 return 0을 쓰면 되겠습니다. 영차. C 언어에는 자료 종류가 매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간단하게 4가지 설명했는데 정수를 보니까 10진수, 8진수, 16진수 3가지나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 10진수인데 숫자 앞에 0을 붙이면 나는 8진수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 1, 1은 10진수로 변환하면 9에 해당하고요. 앞에 0x를 붙여주면 나는 16진수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f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와 a, b, c, d, e, f를 이용해서 16개의 문자로 한 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1f는 10진수로 변환하면 31이 되죠. 우리는 이러한 8진수, 16진수를 다루지 않지만 로봇이나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16진수를 많이 쓴답니다. 실수의 경우 우리가 배운 것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소수표 기법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수, 아주 큰 수를 표현할 때 0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이겠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제곱 이것을 기호 2를 이용해서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0.1 곱하기 10의 20제곱승 아주 큰 수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와 문자열은 앞에서 이미 다 소개했네요. 그런데 자료형 이름은 훨씬 더 많아요. 정수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int 외에 무려 합쳐서 6개나 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료형 이름을 int라고만 썼는데 사실 원래 이름은 signed int예요. 근데 여기에 괄호가 표시되어 있죠. 괄호가 있는 것은 생략해도 좋다라는 걸 의미해요. 굳이 길게 signed int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signed int란 말은 sign, 보호가 붙어 있다. 서명이 아니고 보호가 붙어 있다를 의미해요. 우리가 쓰는 정수에는 양수 3, 7, 10도 있지만 음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0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호를 붙어 있는 정수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료형 이름에서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그 외에 unsigned int, 보호가 없다. 이것은 양수만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는 너 몇 살이니 했을 때 10살, 30살 이렇게 얘기해도 마이너스 1살, 마이너스 3살 이런 건 없잖아요. 선생님이 숙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1세일 땐 뭐하고 있었을까? 선생님도 답이 없네요. 자, 이렇게 음수가 필요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굳이 signed int를 사용하지 않고 unsigned int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signed와 unsigned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또 설명할게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고 우리가 배운 int는 메모리 4바이트를 차지하는 반면 short, 짧다는 뜻이죠. 메모리 2바이트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실수는 더블형은 8바이트라고 했는데 왜 더블인지는 플로트라는 자료형이 4바이트를 차지해요. 이것의 메모리 2배를 차지하네 더블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했죠.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는 롱 더블은 16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PC에서는 롱 더블도 여전히 8바이트를 씁니다. 문자의 경우 1바이트를 차지하는데 이것 역시 부호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이 많은 자료형 중 특별히 의미를 붙이지 않은 상수라면 정수는 int형이 기본 자료형이 되고 실수는
W형,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형이 되겠어요. 이러한 자료형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표현 범위는 인트형이라면 무려 일십, 백, 천만, 십만, 길다 그죠?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빼기 1까지. 더블형이면 어마어마한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무려 10의 308 제곱승까지 표현할 수 있고, 캐릭터형은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인드와 언사인드의 차이 이제 소개해 볼게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것 잘 알고 있죠? 이 진공관은 전구와 같아요.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1, 불이 꺼져 있으면 0.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전구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진공관 하나로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하고, 이런 진공관을 여러 개 만들어서 데이터를 표현하니까 컴퓨터가 이 진수를 쓰는 거죠. 자,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있다면 0, 불이 들어와 있다면 1. 바로 이 전구 하나가 비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 비트를 이용하면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0은 나는 숫자 0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1은 숫자 1을 표현하는데 쓸 거야. 또는 나는 0은 문자 A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1은 B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거야. 이처럼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서 이 비트에 있는 값을 특별한 문자나 숫자로 표현한 것을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나는 0은 플러스 기호로 1은 마이너스 기호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비트 하나로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숫자에 0과 1만 있고 문자에 A, B만 있나요? A, B, C, D, E, F, G까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전구를 많이 모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전구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불이 안 온 경우, 둘 다 불이 온 경우 총 4가지 경우가 생기죠. 전구가 두 개면 2의 2승까지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럼 이 두 개의 비트로 정수 1부터 3까지 표현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비트를 이용한다면 총 8가지가 나오네요. 000부터 111까지. 그러면 나는 이 8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정수 0부터 7까지 표현하는데 사용할 거야. 음수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unsigned int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unsigned 자료형으로 사용한다면 0에서 7까지 범위를 3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음수값이 꼭 필요해. 그렇다면 공정하게 반씩 나누는 거죠. 반 나누어서 여기까지는 양수를, 여기부터는 음수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3개의 비트로 사인드 자료형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4에서 양수 3 범위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같은 3개의 비트라도 언사인드형으로 표현하면 최소값은 0이지만 최대값 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인드형으로 사용한다면 마이너스 4에서 3까지니까 양의 가장 큰 수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같은 3비트지만 음수, 양수 나눠서 쓸 건지, 음수는 버리고 양수만 크게 쓸 건지 결정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nt형에서 signed, unsigned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 잘 이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 비트 얘기를 했는데 비트 외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단위는 바이트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고요. 그러면 바이트란 뭘까? 비트를
8개 모아두면 1바이트가 돼요. 자, 비트 1개면 2의 1승가지, 2개면 2의 2승가지, 3개면 2의 3승가지, 8개를 모아두면 2의 8승계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미안하지만 컴퓨터를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A, B, C, D 이런 문자들을 표현하려면 2의 8승까지만 있으면 거의 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단위가 자, 8개의 비트를 모아서 우리는 1바이트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캐릭터형 변수의 크기가 1바이트인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단위로 1KB, 킬로를 줄여서 1KB라고 하죠. 자, 바이트를 2의 10승계 모아두면 2의 10승은 1024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K라는 거는 킬로 1000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략 100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2의 10승 1024입니다. 자, 비트를 1024개 모아두면 1킬로바이트가 돼요. 그런데 이 킬로바이트를 또 2의 10승계 모아두면 메가톤급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이런 메가바이트를 또 1024개 모아두면 기가 찰 만큼 많다라고 해서 1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가바이트가 또 1024개나 모여지면 거의 테러 수준의 크기라고 해서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잘 외워지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바이트. 심화까지 여러분이 아주 생소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알아야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수업을 듣고 아, 너무 어려워, 이상한 게 많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어를 배울 때처럼 무조건 모르는 상태에서 익히는 거죠. 공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하는 printf 함수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면 결과가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